근데 이게 이제 단순히 숫자만 놓고 12대 지금 5인 상황이죠. 12대 5. 우리가 옛날에 2개를 가지고 왔다가 지금 뭐 12개로 늘었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보면은 지난 5년이 보면은 청와대 이제 대통령과 그리고 의회 권력이 전부 민주당이 독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방 권력까지 뭐 2018년도 아시다시피 2018년도 선거가 탄핵 이후에 뭐 그 다음에 이듬해 바로 있었던 선거고 그리고 그 이전에 앞서가지고 판문점 선언이 있었고 그리고 싱가포르 회담이 있었고 뭐 이런 내외 환경이 그냥 덧붙여지면서 뭐 명함을 거리에서 나눠주기가 어려운 유세를 하기 어려운 제가 그때 이제 당 대변인을 하면서 지방선거 유세를 전국을 이렇게 다녀봤는데 사실은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선거였어요. 당의 그런 그 붉은색 옷을 입고 뛰는 정말 그 선수들로 있었는데 제가 그 뒷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참 안타까웠던 그런 순간이 있었다면 2022년도 지금 이 지선은 정말 대선전을 이제 하면서 뭐 서울 또 뭐 경합이라고 했던 뭐 충남 뭐 세종 뭐 안타까운 게 있다면 우리가 경기 탈환을 하지 못한 거 그래서 12년 경기도를 사실 민주당 정권에 민주당에 맡겨봤던 건데 그로 인해서 벌어졌던 일들이 이제 경기도가 설익은 정책들의 그 무슨 테스트베드가 되고 그리고 대장동 뭐 사태라든지 지금도 뭐 이재명 전 지사 하면 떠오르는 여러 의혹 사건들이 있어요. 뭐 대장동, 뭐 성남 FC, 뭐 코나이, 백현동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재명 전 지사는 개항으로 가서 뭐 당선이 됐습니다만 저는 그게 그렇게 민주당에 호재는 아닐 거다라고 봐요. 이제 경기도민들께서 갖고 계신 마음을 열기 위한 노력을 더 해야 되는구나를 뭐 볼 수 있었습니다만 참 아픈 결과다 봅니다. 이렇게 대선 앞서갈 수 있었던 것이 일단 3구 대선의 그런 분위기를 계속 탔고 또 새 정부에 대한 기대.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이 저는 이번 지선 승리의 아주 절대적인 요인이다라고 봅니다. 그게 뭐 단순히 뭐 새 정부가 들어선 허니문 기간에 연이어서 열린 뭐 선거다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어쨌든 지난 5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 그리고 그것을 치유해주고 새로운 길을 제시해줄 새로운 리더에 대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 그러면 이제 지방 정부도 보조도 맞추고 같이 이렇게 변화를 가야지 사실은 나라가 변하고 지자체가 변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기대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보는데요. 첫째는 좀 공정할 것 같다. 그러니까 잘잘못에 대해서 그분이 이제 걸어온 26년 동안의 검사 외길 인생이 가져다주는 그런 그 어떤 기대도 있겠지만 어쨌든 대선 과정이나 뭐 대선 이후에 이 보이는 행보들이 이런 이제 공정에 대한 그런 기대가 클 것 같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경제에 대해서 이 어떻게 하면 경제가 살아날까? 어떻게 하면 민생이 살아날까에 대해서 이 문재인 정부와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그리고 세금을 줄여주고 어쨌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좀 경기가 살아나야 되는데 경기 진작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왜 자유를 뭐 35번 이야기했다라고 그러는데 그 자유가 결국에 열심히 뛸 기업, 열심히 뛸 사람들은 뛰게 하는 자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과 규제로 꽁꽁 묶어놓고 그냥 가둬놓고 고사시키는 게 아니라 훨훨 이제 문을 열어줄 테니 날아봐라.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이제 시너지들을 정말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것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래서 어찌 보면 공정에 대한 기대는 검사 출신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에 대한 기대라면, 이 자유의 가치를 높이든 대통령에 대한 기대는 그야말로 먹고 사는 길에 대해서 이 열어주는 그런 정말 문호를 열어주겠다, 이런 기대,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의회 권력부터 바뀌면 좋겠습니다만, 뭐 그거는 이제 내후년도의 일이니까. 정치 신인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참모들이 이제 뭐 전략을 수립하는 참모들이 좀 있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철학과 강단이 준비된 대통령이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습니다. 철학이 확고하다. 저서 중에 뭐 밀턴 프리드만 뭐 선택할 자유 뭐 이런 책을 많이 뭐 탐독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뭐 또 본인이 이제 뭐 오랜 이제 뭐라 그럴까요? 뭐 이 야인처럼 정말 이렇게 뭐 핍박도 당해보고 또 여러 이제 인생 경험들을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법조인이다라고 하는 스테레오타입은 아닌 것 같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출세한 사람, 뭐 잘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거는 그게 머리로 이해하는 거하고 가슴으로 이해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해가 대통령한테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또 뭐 청와대 개방 뭐 이런 것도 초기에는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뭐 왜 옮기려 그러느냐, 뭐 때문에 옮기느냐, 뭐 용산으로 가면 어떻게 할 거냐, 뭐 안보 공백이다, 뭐 여러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문을 열어서 국민들이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좋은데, 혹은 야 정말 구중궁궐이 맞구나, 정말 사람이 폐쇄적이고 권위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구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고, 어찌됐든 저는 출퇴근하는 대통령의 의미도 그게 뭐 짧은 거리의 출퇴근 이지만 그날그날의 시민들의 모습을 지켜본다는 것은 저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요. 정말 비가 올 때 사람들이 종종걸음을 치는 거, 날이 더우면 더운 대로 정말 이 거리의 사람들이 정말 그 떼약볕 아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내가 하루하루 책임지는 국민들의 그 삶의 모습을 목격한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게 이 책상에 앉아서 문서로 보고받는 국민들의 삶과 마주하는 국민의 삶은 다르다. 그래서 지금은 뭐 출퇴근 과정에 뭐 교통 통제가 어떤데, 뭐 저는 그게 흠집내기를 위한 흠집내기라고 보는데, 그 대통령의 생활이 국민의 일상과 가까워질수록 정치가, 또 권력이 왜 저러지? 하는, 국민과 유리된 권력이 안 되는,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1등 공신하던 윤석열 대통령인 것 같아요. 이번 지선에 정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윤석열 대통령